말 잘하기 방법에 대해 한두 가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필요한 부사를 빼라, 상대방의 말에 호응을 해줘라, 어휘를 늘려라 등등. 이에 관한 도서도 많이 있죠. 책뿐만이 아니라 유튜브에도 대화에 관한 영상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절로 감탄이 나오는 방법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만 관련된 방법은 너무 많고 어느 때 사용해야 적절한지 헷갈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실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어도 써먹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말을 잘 하려면 공식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공식은 공식일 뿐입니다. 보조적인 거죠. 일반인에게는 그냥 하나의 외국어와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고 이러한 공식들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아무리 많은 문법을 외워도 실제 영어 회화에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언어라는 건 계속해서 상황에 노출되고 체화될 때까지 써먹어야 자연스럽게 대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많이 할 기회가 없는 평범한 사람은 대화 스킬을 늘릴 수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바로 대화의 본질을 배우는 겁니다. 상황별 기술이 아니라 대화의 핵심을 뚫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소통의 달인들은 의외로 말솜씨가 유창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말은 절제돼 있고 과도한 제스처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저자 셀레스트 헤들리가 쓴 말센스입니다. 저자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방송인이자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책에는 총 16가지 방법에 대해 대화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책으로 풀어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책에서 언급하는 예시와 저자의 설명을 차근차근 읽어본다면 어느새 대화의 본질에 대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자가 말하는 건 단순히 말재주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바로 대화의 본질을 통해 말센스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저자가 말하는 16가지 방법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공감, 호기심, 비언어적인 대화,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감입니다. 친한 친구 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거의 2년이 다 되도록 취업을 못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친구는 본인의 계획이 생각했던 대로 잘 풀리지 않으니까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과도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삶이 안 풀리면 인간관계도 다 싫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이 친구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그때 친구들 중에서도 꽤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간단히 맥주 한잔 하기로 했는데요. 약속 장소에 먼저 가서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약간 쭈삣쭈삣 거리더라고요. 아마도 취업 문제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라 친하기도 하고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응원까지 해주고 싶었어요. 술이 한두 잔 들어가고 분위기도 점점 무르익었어요. 처음에는 말을 최대한 조심했습니다. 혹시라도 상처 줄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얄팍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짜내서 그 친구에게 위로의 말을 전달했어요. 너 같은 인재를 몰라보는 회사가 멍청한 거라느니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역경이 전화위복이 될 거다 등등. 그 만남이 있은 후에 한참 동안 연락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모임에서 우연히 그 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술자리에서 내가 해준 위로의 말들 정말 고마웠지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힘들었다고요. 친구가 돌려 말했지만 실상은 도움도 위로도 안 됐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그 친구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문제로 취업이 바로 되지 않으면 힘든 상황일 수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더 이상 용기가 나지 않아 절망적인 상태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위로한답시고 떠들기보다 오히려 침착하게 그 친구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공감했다면 실제적인 도움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비결은 상대의 입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공을 들여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바로 공감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상대방의 상황을 나의 상황에 대입해서 미루어 예측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섣부른 조언까지 한다면 대화는 최악으로 다다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호기심입니다. 제 와이프는 저와 달리 듣는 걸 참 잘해요. 그렇다고 말이 없는 건 아닌데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더라도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잘 들어주니까요. 특히 시아버지, 시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되겠죠. 며느리 되는 제 와이프를 정말 사랑해주세요. 아내가 얘기를 잘 들어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저에게 1분 정도 얘기하면 저는 바로 따져 물어요. 요점부터 말해달라고, 제발 두괄식으로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항상 어머니와의 대화는 짧아지고 어머니의 육두 문자로 대화는 마무리됩니다. 이제는 저한테 할 말도 며느리 통해서 얘기하지 저랑은 잘 안 해요. 한편으로 저는 편합니다. 불효자죠. 근데 왜 이야기를 왜 하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경청이란 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인내심을 갖고 오랜 시간 들어주는 걸 경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능에 위배되는 그 경청이란 걸 사람들은 참 힘들어하죠. 그리고 하나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자가 말하는 경청은 오랜 시간 들어주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경청이란 건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제 와이프랑 연애 초반에 대화할 때 그 친구가 하는 모든 말들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궁금했어요. 더 알고 싶었어요. 오래 듣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저의 이러한 태도의 밑바탕에는 아내를 향한 호기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랑도 있었습니다. 작가가 말하는 진정한 듣기, 바로 경청은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듣기란 상대의 말에 단순히 대답하기 위해 듣는 것이지만, 능동적인 듣기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듣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말을 경청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최소한 경청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호기심이 있어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청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요즘 아내에게 다시 호기심을 가지려 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계속 노력할 겁니다.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비언어적인 대화입니다. 40대를 지나 50대에 가까워지면서 상가집에 가는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 5, 6년 전 이야기입니다. 회사 동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친한 동료는 아니고 그냥 업무상 알고 지내는 정도의 관계였는데요. 직장 다니면 흔하게 겪는 일이니 잘 아실 겁니다. 공교롭게 장례식장 식당에 문제가 있어서 상주이자 회사 동료인 그분이 저를 가까운 식당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 그분이랑 단둘이서 마주 앉아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하는 그 적막의 시간이 너무 숨막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어색한 분위기를 깬답시고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꺼내놨습니다. 물론 그분을 위로하려고 했겠죠. 여러분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어색한 순간에 분위기를 바꾼답시고 주저리 떠들고 나서 나중에 후회한 경험 말이에요. 저는 그저 그 상황에서 대화를 잘하고 싶었어요. 위로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꼭 말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대화의 절반은 말이 아닌 것들이라고요. 숨소리, 표정, 몸짓, 그리고 침묵 속에 말보다 더한 공감력이 있다고요.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그러한 비언어적 공감력을 발휘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저는 침묵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에 항상 떠들어댔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책에는 구체적인 상황과 예시가 많습니다. 단순히 기교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가져야 할 몸가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대화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잘하고 싶으세요? 이 책을 통해 말센스를 배워보세요. 감사합니다. 끝!